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60세가 많습니다. 6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문화 지체 탓도 있어 환갑인 사람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지만 1980년대에 48세 정도의 사람에게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 아줌마라 부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 요즘의 환갑은 아저씨, 아줌마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60세는 과거와 다르게 노인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여전히 젊은 나이인데요. 그런데 65세가 되어 법적으로 사회적 노인으로 인정받아 여러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내가 벌써 노인이 되었나 싶어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보통 중년 말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병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60세 전에는 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내 건강 상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가 자녀가 성장하여 떠나고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환절기 60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60대가 예전보다 젊은 나이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몸의 나이는 같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흰머리가 나거나 급격한 시력 저하, 노화되는 피부, 암발병률 등은 여전히 그대로 겪는 노년의 문제들입니다. 올해로 75세인 미국의 컴퓨터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1년 동안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무려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평균 250알의 영양제를 먹었으며 요즘은 하루 150알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커즈와일은 수많은 영양제 중 노년에는 반드시 이 3가지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포스파티딜콜린인데요. 60대 이후부터 반드시 먹어야 할 커즈와일 영양제 추천 첫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커즈와일이 가장 강조한 영양제로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부족해지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양제가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이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심장병, 당뇨병 및 각종 면역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요. 해를 보면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커즈와일은 일상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비타민 D를 별도로 섭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혹 여름에는 날이 더워서 햇빛이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비타민 D를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영양제는 포스파티딜콜린입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기억력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이며 간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을 보호하여 손상된 간이 회복되도록 돕기도 합니다. 커즈와일은 포스파티딜콜린이 노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없어지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신체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파티딜콜린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0대부터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변화가 먼저 오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건강관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하체와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고 위에 말씀드린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매년 건강검진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자기계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친구가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변하는 시기이며 노인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아주 애매한 나이가 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 자기계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나이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또는 매주 출근하듯이 시간을 정한 후 도서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독하지 않으셔도 되니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앞부분이라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보시고 내 관심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구절은 적어보시기도 하면서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어 지식의 양이 계속 쌓이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내 지식들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지식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쌓여 다른 세대들과 소통할 때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자원들이 생겨나고 내면의 힘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자기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취미 생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인데요. 취미 생활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노년기 나이에 맞는 취미 생활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60대는 아직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나 악기 연주, 요리, 여행과 같은 약간의 활동성이 있는 취미가 좋으며 70대 이후에는 수공예, 글쓰기, 퍼즐 풀기 같은 정적인 취미 활동이 좋은데요. 이러한 정적인 취미 활동은 집중과 몰입을 통해 불안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재미있는 취미를 은퇴 생활의 필수 요소로 삼는다면 지금이 최고의 은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형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아내들은 젊은 시절부터 유지해온 동창회나 동네 모임 등 만날 친구들이 있지만 남자들은 은퇴 후에 만날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60대 이후에 만나야 할 사람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만나도 한결같은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났던 것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잠시 소원해졌더라도 다시 만나면 한결같이 편하고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만나도 좋습니다. 노년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의 세계에 적절히 녹아들어 요즘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유머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강연도 들어보시고 모임에도 나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다섯 번째는 재정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산 작성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게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는 임대료나 공과금, 식료품비, 의료비 등 월별 지출 목록을 작성하고 여행이나 여가 활동과 같은 추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 축소입니다. 현재 필요에 비해 너무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작은 집이나 아파트로 축소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재산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계획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고려하고 장기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 진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투자에 유의하고 부채는 은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빚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60대는 몸은 늙지만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쇼였습니다.